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들의 동향을 보고받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해서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것이 박정훈 대령의 처음에는 군기문란으로 몰아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장까지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막 번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년 전에 겪었던 그 수사 외압 폭로와 같은 이건 국기문란 사안이다. 뭐 그건 완전히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이런 반헌법적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왜 발생했느냐 이걸 이제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종섭 장관의 결재를 하루아침에 뒤바꾸려면은 당연히 장관보단 힘이 세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내지는 대통령 이렇게 의심선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라는 명백한 이 V라는 게 아마 빅토리는 아닐 겁니다. 아마 VIP일 텐데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시를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이 국기문란의 당사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고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물론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지금은 못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전제하에 그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 일을 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따라오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 답을 하든지 답을 못한다면은 외부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저는 그 진실에 더 접근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법률적인 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요. 사실 박정훈 대령은 법을 지키고 법을 그대로 수행한 수사단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엉뚱하게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수사 업무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요.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행정부에 있는 권력 중에서 수사권이라는 것은 고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간섭할 수 없게끔 우리가 조치를 해놨는데 이걸 지금 이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이 개입을 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가 저는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최수근 상병과 유가족들이 지금 억울하게 계시고요. 또 박정훈 대령과 그 가족분들의 억울함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억울함이 있을 텐데 전 윤석열 대통령 기억을 12년 전으로 제가 좀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시 국정원 외압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박정훈 대령의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그 대가로요 처참했습니다. 4년 동안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을 전전하면서 지방을 좌천하고 특검으로 부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당했던 그 억울함을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역할만 바뀌었다 뿐이지 현재 권력자,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고요. 당시에 윤석열 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수사외압 폭로했다가 억울함을 당했다라면 지금 그 자리에는 박정훈 대령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영장까지 칠 사안입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본인이 겪었던 수사외압 폭로와 뭐가 다른지 오히려 저는 더하면 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기 변호사님 만약에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과징금 부과하고 뭐 벌점 쌓이고 그래서 MBC 문 닫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칩시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들어보니까 바이든 맞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처분이니까 또 뭐 행정 소송을 통해서 뭐 다툼을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사실 법률의 영역까지 온 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실이 무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니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뭐 몰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편하게 얘기하면서 뭐 이 XX 저 XX 하면서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 들었고 심지어 당시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XX라는 거는 한국 국회를 지칭해서라고 했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계속 이 논란을 사법의 논란으로 이어가는 것인지가 저는 참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외눈박이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두 개라서 두 개로 보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너 왜 두 눈으로 봐? 라고 지금 오히려 그 채찍질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 뇌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뇌물을 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대통령 영부인이 뇌물을 받아버리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정이 있었냐 없었냐로 지금 이 뇌물 범죄가 갈리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윤석열과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은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의 행정 권력 가지고 보복하면은 그게 대통령입니까? 깡패입니까? 지금 거의 깡패처럼 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깡패 대통령을 그럼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아줘야 되느냐.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이고 국민들의 주권을 잠시 동안 위임받은 대통령에 불과한 국민의 공복인데 지금 공복이 와가지고 천년 만년 지금 본인이 주인 행사할 것처럼 굴고 있거든요. 이 오만함과 이 독선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 음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사정원 2,000명 확대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안에 대해서 이게 5년이면 10,000명이거든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 저 음모론자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사실 변호사도요. 변호사는 가격을 통제받지 않는 직역입니다. 근데 숫자 늘리면 변호사들도 저항하거든요. 근데 물론 국민들은 늘리면 다 좋아하시죠. 근데 의사들은 가격이 통제돼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가격 통제 시장인데 거기서 정원을 저런 식으로 늘리잖아요. 의료 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의료 시장이 무너져서 의사들이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과 삶이 무너지거든요. 즉 국민의 삶과 건강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쓰면서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때리면서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반복됐습니까? 처음에 건폭노조, 건설노조 뭐 건폭이랑 때렸죠. 방송사 바이든 날리면서 또 때렸죠. 민주당은 상식 때리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로 강사들 때렸죠. 그러다가 지금 의사들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사람만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은 의사 수가 적다 많다라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피과라고 하는 그 필수 의료라고 하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거고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는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특정 직역을 구분해서 의사가 많냐 적냐를 얘기해야지 전체 의사가 부족하냐 많냐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정부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 의료 현실이 처참하다. 맞습니다. 왜 처참합니까? 지방에는 교육도 처참합니다. 산업도 처참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지방의 소멸이라는 지방을 되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데 의사들 보고 안 내려가니까 당신들은 좀 더 맞아야 된다. 이런 식의 정책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부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300명 정도 늘리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2,000명 늘린다? 이건 의료시장 부시자는 얘기입니다. 뽀개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도 뽀개고 나라도 뽀개고 의료도 뽀개고 무슨 뽀개기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 이쯤 하시면은 이제 그만하시고 좀 나라를 생각하시든지 정말 대통령직 수행하는 게 귀찮으시면은 진지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나라를 생각해 주시는 결단을 좀 촉구합니다. 진심으로.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요. 그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놓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싸웁니다. 가짜 엄마는 애 갈라서라도 나눠 갖자는 거, 애 죽여서라도. 근데 진짜 엄마는 진짜 엄마기 때문에 그냥 가짜 엄마한테 양보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창 들고 의사들 찔러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방패 안 들어야 될까요? 방패를 지금 물론 파업이라는 수단으로 드니까 지금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럼 도대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주호 장관이 교육 문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교육 문제 수사해 보셔가지고 전문가시다라고 하면서 교육 문제의 전문성을 대통령한테 의지했거든요. 지금 의료 문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의료 사건 한두 개 수사해봤을 겁니다. 아, 그때 그 의약분업대 공판 검사였대요. 아, 그러면 전문가가 되신다고 보겠네요. 그러면 네. 이 조규용 장관은 뭐냐면요. 이분 보니까는 경제학 전공에 가셔가지고 기재부 출신 관료예요. 근데 보건복지에 대해서 일이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통령 얘기 듣고 지금 대통령이 수사해봤으니까 전문가라서 아마 지시받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00명도 부족하니까 더 늘리겠다? 이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고요. 이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의료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수가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이 수가와 관련돼 가지고 44년 전부터 묶여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의료 시장은 가격이 통제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들도 임대료 올라가죠. 기계 빌려오면 임대료 렌탈료를 내야죠. 사람은 줄어드니까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럼 땅 파가지고 뭘 다 하는 겁니까? 이런 사회 구조가 변화되면서 수가가 묶여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건들고 지금 건보공단 재정도 5년 안에 펑크가 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용감한 개혁인 것이지 의사들 다 죽이고 국민들 다 죽이고 다 늘려라. 이거 완전 대한민국 뽀개는 정책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성을 찾으시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설 노조가 우리 사회의 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방송사 MBC도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우리나라의 적이 아니에요. 사교육 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건 잘못된 대로 규정하고 잘못된 걸 비판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과 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할 일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집단을 악마화하고 매도해가지고 파업을 유도하는 것은 과거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나쁜 정치 방법이고 정치를 죽여가면서 두드러 패가지고 표를 얻어가는 굉장히 나쁜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과정 중에서 이 하나를 바라봐야지 아니 노령화가 지속돼가지고 의사수가 필요해서 늘리자는데 그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의사들도 반대 못할걸요? 근데 이런 식의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윤석열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시체 해부도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수업이 안 된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의 현실도 전혀 모르면서 대통령이 그거 수사 몇 번 해봤다고 의료 전문가 행세하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선무당이 나라 잡는 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3지대 결국은 이제 쪼개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준석 판정승 이렇게 하는데 손익계산서 한번 따져볼까요? 그 전에 우리 신인규 위원장께서 엊그제 이준석 대표 상당히 뭐라고 세게 혼내셨던데 양두구육이라고 그러셨던가요? 뭐 저랑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제 관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합 과정부터도 이런 식으로 빅텐트를 원칙 없이 치는 것은 이거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총선 끝날 때까지는 속였다가 그때 좀 발각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열흘 만에 이런 식으로 제3지대 에너지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매우 참기 어려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고언을 좀 드린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빠름입니다. 좋아 빠르게 가. 속도감. 이거 누가 했는지 아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좋아 빠르게 가로 히트를 많이 쳤었는데 그거 이준석 대표가 가르쳐 준 거죠. 이 대표가 쇼츠를 같이 찍었죠. 그러니까 선거를 총 지휘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가지고 지금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빠르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망하는 길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빅텐트도 이준석 대표가 답답하다, 내가 다 옳다, 내가 틀어지고 다 가겠다. 아니 그럼 합당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 모순성을 본인 스스로도 밝혀내지 못하고 완전히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빠르게 주장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르게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좀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토사구팽이란 단어가 참 뼈 아플 겁니다. 본인이 사냥개로서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먹었다라고 해서 그 당내에서 서사가 있었고 저도 그 서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같이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토사구팽으로 잡아먹었어요. 그 사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행위들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전투에서는 늘 이기지만 왜 전쟁에서 이분이 늘 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에서도 신의가 중요하고 도의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정치적인 신용 불량, 신용 파산, 정치적 파산 상태에 저는 빠진 거 아니냐. 전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만 첨언을 하면 제가 또 이준석 대표랑 일을 같이 해본 입장에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것이냐 옆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무겁게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이 6억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뭐 반환한다 옥신각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런 행태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 절차 자체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정말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이 삼지대 쇼가 이렇게 열흘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 이번 결정을 한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정치 지도자는 정말 부끄러움을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젊으면은 다 좋은 겁니까? 젊으면 다 봐줘야 됩니까? 저는 물론 제가 이준석 대표보다 한 살 아래이기는 합니다만은 젊어도 책임 있게 해야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서의 책임,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내에서 15% 받고 완전히 챙피를 당한 책임, 이번에도 통합에서 이낙연 대표랑 손잡고 그렇게 통합 사기쇼를 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제3지대의 불, 국민들의 희망, 이거 꺼버린 책임, 여기에 대해서 전 이번 총선 때 국민들이 아마 그냥 봐주시지 않을 겁니다. 전 냉정한 평가가 이준석 대표에게 무섭게 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썸 얘기하셨는데 우리 정치일번지 김재선 PD가 열흘이면 썸도 아니라는 말이 근데 정치계에서 이런 건 헌정사상 저는 처음 보는 대통합 전 그 쇼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6억 원의 행방을 아마 국민들께서 찾으실 텐데 반환 절차도 없는 이런 기상천외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제도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근데 정치가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고요. 저 어제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는 게. 좀 제발 도와달라고 저한테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서울역 가서 그 4개 집단이 되는 분들 알록달록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귀경길에 인사하고 열흘 만에 파경으로 이거는 뭐 빅텐트도 아니고요. 텐트도 치다가 뭐 부품이 없어졌는지 텐트조차 못 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하는 그 정도로 무시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10년 동안 텐트라도 쳤어요. 빈 텐트라도. 근데 이거는 찢어진 구멍난 텐트도 아니고 텐트도 부품 못 찾아가지고 피지도 못하신 분들이 거기서 양정수 의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6억을 꿀꺽합니까? 국민의 세금을요? 뭐 반환한다 그러는데요. 전 반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보통 뭐 횡령죄, 사기죄 이런 거 얘기할 때도요. 반환하는 건 양형사유지 범죄는 범죄예요. 이런 하나 가져가도. 아니 저는 이분들이요. 국민 앞에 약속이 그게 가볍습니까? 저는 이런 정치 불신을 양산하는 이런 태도들이 정말 지금 한국 정치가 아니 양당에서 못해 먹겠다고 나와가지고 바르게 하겠다라는 분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본인 이제 국민의힘 지금 책임자로 있으면서 공천이 아주 여유로워 보여요.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천이라는 것이 총선에 나갈 선수들을 내부에서 선발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스포츠나 올림픽도 내부 선발전 볼 때 다 승부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내부가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력 가지고 나가서 선발됐을 때 금메달도 따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조용하다라는 것은 왜 조용할까요? 이미 다 사전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뭐 그 한 명일 수 있고 뭐 이현주 의원, 뭐 유승민 의원, 뭐 다양한 분들 계시니까 그건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공천을 끝내고 나서 그 리스트업을 한번 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 안에서 단 한 명도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쓴소리 할 사람 있으면은 정말 그건 기적입니다. 전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거 좋은 공천 아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신나셨어요. 아까 얘기할 때. 근데 항상 민주당 얘기할 때 신나고요. 그 특검 얘기할 때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표정이 아주 대조적이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비유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가장이라고 하면 본인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나 청소가 돼 있는지 이걸 검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웃집 청소 상태를 늘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분은 오지라퍼라고 부르던지 아니면은 스토커라 불러요. 스토커. 옆집만을 관찰하고 있는 상당히 이건 문제아적인 스토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의정활동을 아까 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이건 역으로 돌려받으실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시절의 업무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국회 와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내지는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면서 기차 놓치는 거. 그러니까 본인
본인은 매일 그 스타병 걸려가지고 셀카 찍는 그 놀이만 하고 다니신 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정 활동이 어땠다 저땠다. 아니 본인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평가를 제대로 하실 권한이 있으시지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평가할 만큼의 위치에 가 있는 것인가. 좀 본인 집안을 더 잘 돌아보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당시 장관 시절에도 소송 걸려든 거 다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패 장관이라는 좀 오명도 씌워드린 적도 있고 아까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도 전패했죠. 뭐 검증해서 올린 사람 중에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을 좀 더 돌아보면서 수신제가를 해야지 본인도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지 저렇게 본인은 돌아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는 저는 스토킹식의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매우 해로울 것이다. 저는 그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